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축법에 대한 도로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5에서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4m 이상이 최소한도 대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건물의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이런 건물은 6m의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건물은 8m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한도 4m는 대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 제2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도로가 없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습니다고만 얘기를 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신설 또는 변경가 고시가 된 도로인데 조건은 반드시 넓이가 최소한도 얼마 이상 4m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포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어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넓이는 4m여야 된다.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도 도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을 때까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허가는 내줄 뿐이지. 그러니까 도로를 준공을 하고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도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과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렇게 되거든요.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사용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분할을 신청하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그 땅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이겁니다. 아까 사도법을 적용되면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땅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것이 사도법을 적용하면 막아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죠. 그런데 도로로 사도법에 도로로 사도 대장이 등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건 사도법에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다툴 일이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한테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법에서는 이건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니까 사도법을 적용받는다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민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토행권을 잘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이 현황 도로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을 판사님한테 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변호사도 주장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그럼 사도법에 의한 다른 사람들이 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보냐? 이미 땅 주인을 허가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도로 등재를 하지 않았어도 사도를 쓰는 것을 허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형화, 우리 농지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형 허가를 받아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전형 허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수강생이 천안에 있는 땅과 건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그 건물이 있는데 지목은 전이야. 전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사실상 대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팔으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지목이 농지니까 이걸 대지로 좀 바꿔 갖고 오십시오. 그래 이제 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허가를 난 걸 가지고 지목 변경하라고 신청하라고 지적과에 가져가서 제가 지목 변경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지적과서 이렇게 보더니 농지를 이렇게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런 농지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지목 변경해 주십시오. 나는 농지전용 허가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유 허가, 그다음에 하수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 이런 걸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또 하나 포항에서 집이 다가구로 쓰고 있는 건데 1층에 2개, 2층에 2개에서 다가구로 쓰고 있는 것이 포항에 반값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저는 몰랐는데 가서 봤더니 수리를 하다가 문짝만 안 달아놓고 변기는 안 달아놓고 중단된 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반값으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낙찰받아서 그거 추하게끔 되면 몇 천만 원 벌겠구나 싶어갖고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아갖고 마저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물이 안 나오나 봤더니 국유지를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 신청할 때 수도를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물을 조그맣게 팠는데 우물이 말라갖고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하여튼 경매로 던져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해결을 못했는데 저는 이거 알으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포항시청 수도과에 갔습니다. 수도과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수도 허가를 받은 걸로 아니야. 수도 놔달라. 했더니 이제 담당자가 그건 다른 사람 땅 사용 수당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가 뭐냐면 국유지가 있었어요. 국유지 국어야. 그럼 글로 통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진입하게끔 됐거든. 그래서 내가 담당자가 안 해주길래 국장을 찾아갔죠. 봐라, 여기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이 수도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내주냐 했더니 그 국장이 이렇게 보더니 그 건축가에다 연락해봐. 건축 허가 정식으로 내줬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담당 와갖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 내줬답니다. 건축 허가 난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허가 내줘. 수도를 하죠. 이렇게 해서 그때 수도를 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던 건물과 그런 땅과 건축 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땅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거 말고도 제가 한 열 몇 개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6번, 7번, 9번, 10번, 13번만 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 그러니까 아까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그랬는데 막다른 골목이 10m 미만인 경우는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 이상은 무조건 4m이 되고 도시지역에서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겁니다. 건축법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이 건축법에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질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땅이 많이 있죠. 계단이 있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내면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땅에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자동차가 다니지 못해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이겁니다.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도 보고 소방법도 보고 오수장화자법도 보고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제일 먼저 건축허가의 조건이 뭐냐면은 주차장이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주차장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건축법에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칠 때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미만,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지을 때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제곱미터 미만만 지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고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할 때는 주차장법이 인근에 직선거리 200m 미만에 다른 곳에다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 수 놓게끔 되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건축법 때문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때문에 못 짓는데 5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을 질 때는 주차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고 그 이상을 질 때는 그 건물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그 현재 있는 집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고 걸어서 들어가겠다고 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개발행위와 건축법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개발행위와 특별법 적용받는 농지와 임야의 전용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에 농지를 거리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거리 제한만 없던 게 아니라 거리 제한은 언제 만들었느냐?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거리 제한은 20km니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얘기는 언제 만들었냐?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전두환 정부에서 그걸 만들어놨느냐? 전두환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도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먹고 살만해질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농지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농지는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 이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인데 그 이전은 농지 매매 증명서였습니다.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달라고 하면은 동네에 있는 원로 영농인들이 저 사람이 농사를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인가 짓지 않는 사람을 봐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지었던 경력이 없으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안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 먹었고 농사를 못 짓게 됐으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던 경력을 찍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꾸면서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옛날에는 농사를 안 졌는데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자 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을 띄워주자고 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을 바꾸면서 누구든지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지를 사게끔 되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6개월 이내 20km 이내 6개월 거주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매매증명서를 과거의 경력을 봤던 것을 과거는 보지 않고 미래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면 농지 매매증명서를 띄워줬는데 농지 취득 자격을 띄워줬는데 그 대신 외제 네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6개월 이상 20km 이내 거주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쭉 오다가 김현상 정부에서는 이제 만불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도로도 어쩌고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경상도에 가서 농지 살 수 있어요. 대구에 계신 분이 파주에 농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 옛날에 보면은 대구에 계신 분이 그 파주나 이쪽에
포천이나 이쪽에 농지를 사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좀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데 양평에다가 그 강이 보이는 곳에다가 땅을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집 하나 지었고 텃밭도 갖고 오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러면 사실 집을 지려면은 뭐만 남 농지 전용 허가만 받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은 집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내죠. 건축 허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뭘 안 받냐면 기반 시설을 안 받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에 출입구만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에 전원주택을 진 집이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배수로를 그냥 내버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밭으로 논으로 그냥 흘러들이는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대중 정부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뭐가 만들어야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돼? 따라서 예전에는 건축법상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봤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면서 뭐도 봐야 돼? 배수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도로만 있어 갖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땅에 건축법상 도로만 만들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거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는 시기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개발허가 안 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황을 가서 볼 때는 현황 도로만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만 있는 것이 볼 것이 아니라 배수로도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해보고 도로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배수로 사용 승낙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 때는 배수로 사용 승낙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현황 도로가 있다 그랬죠.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준도 뭐는 받아와야 돼?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건축허가 시 지목별 필요 절차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교재를 보실 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그 도로 책을 보지 마시고 이번에 편집해서 보내드린 책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 건축허가 세 개를 다 받아야 되는 땅은 답, 과손이면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냐 임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제일 먼저 내가 도시개발과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조건이 다 맞춰지면은 거기 오케이해서 그다음에 농지면 농지과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다 통과되면 그러고 나면 건축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만 받아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광천지, 염전,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양어장, 잡종지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가로 가는 겁니다. 아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다음에 농지나 산지과를 가고 그다음에 건축가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가로 가는 겁니다. 다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건축가만 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 6개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건축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까 개발행위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랬죠?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나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나 주차장이나 주유소용지나 창고용지는 이미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볼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현황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 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도로라 그랬죠?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승낙을 받았었던 도로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희가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했죠. 사용승낙을 받았고 그리고 영희가 배수로를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영희 말고 순이가 그 옆에다가 집을 짓죠. 그러니까 통로는 포장이 됐으니까 건축법에서 도로를 인정하는데 배수로를 누가 만들어놨죠? 영희가 만들었죠. 순이가 집을 지면서 그 영희가 만드는 배수로 연결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배수는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개발허가 봐서 배수 상승을 따로 또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다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질의해보고 답변해보고 사례를 다 보게끔 되면은 아 이게 배수로도 사용승낙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간다고 할 때는 현황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수로가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땅이냐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냐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저하고 같이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와서 현장 답사를 가자. 그럼 가야 안 가요? 가죠. 가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걸 다 보고 확인하고 오면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지.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 답사 갔다 온 거예요? 소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 답사를 갔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면 이런 법규나 규정을 조례를 모르면은 본인은 현장 답사 갔다 왔다 그러는데 현장 답사 갔다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온 거예요? 소풍 갔다 오고서 현장 답사 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땅을 보러 간다면 보러 가기 전에 조례도 봐야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현황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그걸 다 조사를 알고 그걸 다 보고 와서 아 이거는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아 이거는 뭐뭐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땅이라고 구별할 줄 알으면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온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배수는 내가 만드는 거고 수도는 누가 놔주는 거죠? 수도국에서 놔주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받는 건 수도국에다 신청하면 그 사용하는 건 수도국에서 허가를 받는 거니까 수도국에서 아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상승을 받아와야지 해주지 나는 못 해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미 집이 지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배수로 사용승낙이나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배수로 사용승낙 개발행위 운영 지침입니다.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의 지향을 처리하지 않을 것.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수도 및 하수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도시계획 조례가 뭐냐면은 본인이 만들겠다는 조건입니다. 배수로. 그러니까 원래 수도나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내주는데 내가 만들겠습니다. 네가 만든다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구석구석이 다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짓겠다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신이 만들어서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토지 개발 강의한다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게 아니고 토지 개발은 뭘 하는 게 토지 개발이냐면 기반시설 만드는 게 토지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되면은 내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기반시설 만드는 가격을 계산해보고 이거를 사도 돈이 되겠구나, 개발하면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다. 그럼 제가 추천물건 강의를 하는데 일반 임야를 강의하지 않고 공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장들 가끔가다 합니다. 공장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죠?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돈 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23일 날 제가 공장을 추천할 거를 제가 4개를 잡았고 농지를 추천할 걸 2개를 잡았습니다. 그게 6개인데 이게 이번에 강의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 NPL로 투자하는 거고 NPL 투자 비법을 내가 이번에 강의할 겁니다. 이번 23일에 오십시오. NPL이 어떤 건지 그래서 NPL을 똑바로 알게끔 되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공장을 잡을 수도 있고 농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거를 내가 농지에서 2개, 공장에서 4개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감정가가 30억인데 대출을 18억인가 해줬더라고요. 약 10몇 억을 받을 게 있는데 가격이 8억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 8억을 하라고 했으면은 NPL로 가서 아까 대출을 얼마 해줬다 그랬죠? 18억 해줬다 그랬죠? 그 18억을 내가 사는 건데 얼마에 사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얼마 가격으로 떠서 6억으로 떨어졌는데 6억으로 떨어지게는 그 전 가격이 얼마? 9억이었었어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NPL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최저 6억 이상에서 먼저 가격 9억 미만으로 누군가 사가겠죠. 누가 낙찰 받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고라고 해봐야 9억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NPL에서 가서 당신이 18억 받을 거 있는 거를 18억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 9억에 사겠다. 오타. 그럼 거기에 18억을 얼마에 샀어 내가? 9억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입찰에 들어가요. 얼마에 들어가? 18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찰을 얼마에 받아? 18억. 왜? 내가 이미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럼 18억. 그러니까 받을 돈이 18억이 있으니까 내가 18억을 내고 18억은 내가 배당을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갔죠? 9억 주고 했죠. 그 다음에 낙찰을 얼마 받았죠? 18억 받았죠. 그럼 대출을 얼마 해줘? 18억에 대출 얼마 해줘? 18억 대출 얼마 해주냐고. 15억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얼마 주고 샀어? 9억 주고 샀잖아요. 이런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제가 23일 날에는 이렇게 NPL 투자 기법을 가지고 고르는 것을 내가 6개를 골랐는데 공장이 4개고 농지가 2개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번에 이 특강을 하면서 23일 날 무료 특강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좀 골랐습니다. 이번에 무료 강의할 때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저런 식으로 NPL을 투자하고 내 돈 없이도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보통 보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한 2년치 이자를 대출 더 받아갖고 그 2년치를 대출 받은 걸로 갚아가면서 2년 정도 지나고 매도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억에 샀지만 얼마로 사는 걸 만들었죠? 18억 주고 샀죠.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아? 16억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상은 얼마에? 2억 손해본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 대국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NPL 비법인데 이게 예전에 그 IMF 때 이제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이런 NPL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NPL 물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것에서 자기 대출금을 다 못 받아가는 거야. 허가를 위한 필수 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또는 읍면 미만의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 외에 도로 및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용지, 창고용지는 개발행위 허가 필요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였고 여기 나왔죠.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보게끔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라는 것을 그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장 정도가 돼요. 그거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런 그 서류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자료를 보도 자료 해갖고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보도 자료에서 그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 전부 다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놓고 언제든지 편하신 대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필요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도 그 농지 취득 자격증서 안 할 때 1973년 1월 이전서부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자체를 그 답변 받은 거 이런 것도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체류용 쉼터, 농림축산식에서 내려보낸 거 조건 뭐 이런 거 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이종실의 이제 부동산 투자 마스터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그런 거 다운 받아서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보시는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경우는 이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확보 기준하는 게 뭐냐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것이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거 갖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하는 담당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드릴 수 있으니까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경우가 어디 법규에 나온 것이 없이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한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부지 면적 1,000제곱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고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천안에 어떤 분이 그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땅을 사갖고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마을에서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그 뭐라 그러나 무슨 돈 좀 얼마를 마을 위해서 좀 내라. 그랬더니 그 돈을 내가 왜 내냐고 안 냈더니 거기서 얘기하고 그 건축 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안 내줘서 반려가 됐어. 그래갖고 저 유튜브 보고 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람이 자동차가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치한 곳인데 이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건 잘못되지 않느냐 하고 행정소송인데 졌어요.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반드시 배수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줬는데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교통휴발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에 들어갔더라고. 자, 이제부터는 건축허가 시 인정하는 도로의 종류입니다. 여기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종류별로 해서 제가 쭉 실전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8가지 종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 적용 제외의 경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줬던 사례. 세 번째, 건축법상 적용 완화를 하여서 건축허가를 내줬던 경우. 네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마을 안길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째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6번째가 다른 사람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을 내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도로 대장에 고시된 경우. 8번째가 현황 도로인 경우. 이 8가지를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건축법의 도로란 공로와 개인의 토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너비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규칙에 의한 교차로의 일정 거리 안에서는 연결금지 구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 있는 걸로 보고, 내 도로가 공로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진입도로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땅이 공로에 붙어 있어도 진출입을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맹지나 다름 없는 땅을 모르고 이거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데 하고 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하고 매입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